최대 부풀기가 너무 적으면은 어떻게 현상이 일어나면 퍽이 포터필터 바스켓의 중간에 내부에서 떠요. 그래서 물들이 커피를 안 통과하고 그냥 추출되는 경향의 채널링들이 또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아니야, 좀 빨랐어. 이거 치고 하면 편집하기 좀 짜증나. 안녕하세요. 블랙그라운드 커피랩입니다. 나 순간 에스프레소 정먹기입니다. 이러려고 그랬어. 이거 뭔가 인사를 맞춰야 되는데. 맞아요. 뭔가 우리만의 인사를 나중에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해요. 귀여운 거예요. 귀여운 거 하자고요? 내 얼굴에? 그거 더 먹힌다고. 아니, 너가 하면 귀여운 거 잘 먹힐 것 같아. 스타 중에 스타는 바리스타. 네, 좋아요. 완전 좋았어. 스타 중에 스타는 바리스타. 오케이, 다음 인사에 한번 좀 더 맞춰서 한번 해보는 걸로. 괜찮다. 일단 오늘 에스프레소 정먹기에서는 일단 여러분들 에스프레소 정먹기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일단 추석 명절 잘 보내셨는지 안부를 먼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내셨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일단 다시 돌아가서 오늘 에스프레소 정먹기에서는 이제 에스프레소에 담는 도지향에 대한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많은 분들이 도지향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뭐 이제 보통 카페들은 돈을 저축하기 위해 도지향을 어떻게 하죠? 적겠어요. 그쵸. 7g? 7g. 14g. 14g. 14에서 15? 맞습니다. 보통 기본 뭐 이제 바스켓이라고 하죠. 일단 포터필터 내부에 장착되어 있는 바스켓의 용량에 따라 그리고 원두의 배전도에 따라서 담는 도지향들은 사실상 좀 변경이 돼주는 게 맞고요. 그리고 평균적인 이제 도지향이 정해졌으면은 약 1g 정도, 0.5g 단위 정도씩 이제 이동이 되면서 평일이 된다. 오픈 첫날, 오픈 아침에 일단 세팅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항상 뭐 카페를 오픈을 했는데 처음 업체에서 16g의 원두를 쓰라고 해서 평생 16g만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 세팅을 할 때 일단 굉장히 추출 변수 중에서 도지향이란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좀 잘 보시고 이제 실습을 통해서도 저렇게 도지향을 처음에 기본적으로 세팅을 잡고 해줘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도지향에 대한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도지향은 원두의 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도지향이 증가되면 어떤 맛들이 좀 좋아질 수 있을까요? 뭐 맛, 플레이버, 향미 뭐 다 설명을 해주셔도 됩니다. 아무래도 커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맛들이 증가될 수가 있고 향들도 증가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바디감도 증가가 되고.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머지 변수는 동일하게 하셔야만 되는 변수예요. 그러니까 추출 변수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오늘은 이제 처음으로 추출 변수 중에 이제 도지향이란 것들을 설명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50ml의 에스프레소를 뽑는데 16g을 쓸 때랑 50ml의 에스프레소를 쓰는데 18g을 썼을 때 약 2g 정도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 이제 굴절계라는 TDS계에서 측정을 해봤을 때에도 일단 TDS의 증가가 이제 돋보이게 됩니다. 그런 이유가 같은 물 대비 더 많은 원두의 양을 쓰다 보니까 그 안에 녹을 수 있는 성분의 양은 많아지고 커피 농도가 이제 진해지는 거죠. 근데 많이들 오해하는 게 커피를 진하게 하려고 해서 추출량을 막 많이 뽑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거는 농도가 진해진다라기보다는 쓴맛이 사실 추가돼서 진해 보이는 거지 더 진해진다라고 보기는 약간은 좀 힘들죠.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지향에 대한 것들이 일단 에스프레소 머신과 그 필터 바스켓 세팅이 완료가 되면은 또 그러면 그 농도는 어떤 물의 양이 희석돼야 농도가 맞을지, 그래서 그때 이제 잔이 선택이 된다라고 보시면 사실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기호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그 SCA 국제 스페셜티 커피 협회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적인 수치적인 수치로는 이제 농도가 몇이었죠? 에스프레소 그 시음할 때 농도는 브레인 차트? 네네 1.15에서 1.4. 맞습니다. 1.15에서 1.45 농도대를 음용을 했었을 때를 가장 사람들이 좋아한대더라, 이런 농도인데 브라질 같은 경우는 더 높아요. 뭐 2점 몇, 3점 몇까지도 올라가기도 하는데 한마디로 거의 이제 2~3배 정도 농도가 더 진한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브라질에서는 이제 커피 농도를 굉장히 진하게 먹는 기호식품으로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일단 전 세계적으로는 보통 1.15에서 1.45 정도에서 통용이 된다. 우리나라도 평균적으로 1.15에서 1.45에 찍히는 걸로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또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6g으로 그 농도대를 맞출 수도 있는 거고 18g으로도 그 농도대를 만들 수 있어요. 어떤 물에 희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매장이 만약에 뭐 바스켓 사이즈가 20g짜리 바스켓을 쓴다. 큰 트리플 바스켓. 근데 거기에다가 20g을 담고 추출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에스프레소 농도가 굉장히 진할 거잖아요. 근데 또 컵은 또 작은 거 써. 테이크아웃 컵. 그럼 거기다 이제 음료가 들어갔었을 때 굉장히 농도가 짙게 나와서 오히려 이제 안 쓴 커피인데 진해서 쓴 경우들도 또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오해가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아까 수비 매니저님께서 설명 주셨던 것처럼 도지향에 대한 선택은 먼저 맛에 의존해서 이제 선택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일단 기본적인 범위는 제가 일단 세팅을 하면서 일단 보여드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도지향이 적어지게 되면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 농도가 너무 약해져요. 그렇죠. 일단은 뭐 커피인지 물인지 모를 맞아요. 정도로 약해질 수 있고, 또 그리고 제가 느꼈을 때는 뭐라고 해야 되지? 잡미들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도지향에 비해 추출량이 많아지게 되니까. 네, 일단은 뭐 약간 과다 추출해서 올 수 있는 맞아요. 그런 뭐 텁텁함들. 그리고 이거 퍽 제거할 때 너무 찐득찐득하게 제거가 되고. 왜냐면은 도지향이 적어지게 되면은 입자를 더 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통과하는데 요만큼의 양이 있고 더 큰 용량이 있다라고 볼게요. 더 큰 용량은 물이 지나가야 될 곳이 더 많아지니까 추출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보통 카페에서 이만한 원두를 썼어야 되는데 요만큼 적은 용량을 썼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물의 통과가 너무 빨라지니까 또 추출 속도가 너무 빨라서 밍밍해져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또 입자를 얇게 한다는 말이죠. 근데 그 얇은 입자 속에서 적은 원두에서 추출을 했었을 때에는 굉장히 물이 통과하기도 힘들고 성분을 빼내기가 더 힘들어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여기에 이제 물이 차서 보이게 되죠.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머신에 맞는 일단 도지향을 선택 후에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0.5g씩 이동을 하면서 오늘의 원두량을 이제 세팅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뭐 원두를 아끼고자 그냥 무조건 줄인다.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뭐 22g 원두를 쓰는 매장입니다. 요즘 트렌드이기도 하더라고요, 카페들. 그런 문구를 쓰는데 또 그런 걸 따라하려고 16g 바스켓에다 막 그만큼씩 담는 거야. 그럼 뭐 껴지지도 않겠지. 그러면서 막 억지로 장착해서 막 샤워 스크린 막 다 고장 나고 막 약간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적정한 도지향은 어떤 건지, 그리고 또 맛에 따라서 도지향은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를 한번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자, 일단 수임 매니저님은 음성으로 계속 해주세요. 네, 좋아요. 재채기로 대답을 해주셨고요.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도지향을 볼 건데, 일단 내가 담길 수 있는 이제 필터 바스켓의 용량을 먼저 이제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필터 바스켓의 종류는 되게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혹시 그 필터 바스켓 여기 강의실에서 안 쓰는 포터 필터 하나랑 그리고 트리플 바스켓 하나 있죠? 그 바텀리스에 꼽혀 있는 거. 아마 그쪽에 있을 거예요. 한번 그것만 좀 찾아서 한번 좀 와주세요. 이렇게 좀 사이즈가 다 다름을 좀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뭐 확대해서 또 보이면 되니까. 약간 좀 두께감이나 전반적인 것들이 좀 이제 틀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바스켓의 뭐 타공의 넓이 정도도 조금씩 다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뭐 바스켓에 대한 편에서 그런 거는 세심하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저희가 이때 꼽혀 있는 바스켓 같은 경우는 이제 IMS 회사의 바스켓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먼저 일단 포터필터에 담기는 도지향에 대해서 맨 처음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프리 버튼을 이용을 해서 원두를 담아주시는데, 이렇게 원두를 맨 처음에 좀 소복히 산처럼 담아주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레벨링을 조금 먼저 해주시면 좋은데, 레벨링 디스트리뷰션 툴을 이용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손으로 밀어서 담는 그런 레벨링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이제 레벨링을 일단 먼저 해보겠습니다. 앞뒤로 빈 공간이 없게, 그 대신 눌러주시면 안 돼요. 빈 공간이 없게 손을 왔다 갔다만 해주셔야지 절대로 누르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깎아서 버리시면 되고, 그때 무게를 한번 재보세요. 지금 여기에 표기되는 걸로 봐서는 20.5g 정도 담기게 되는데, 이게 이제 배전도 따라 틀립니다. 약간 밝은 쪽에 만약에 원두를 사용하시는 매장 같은 경우, 또는 집에서 홈바리스타님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밝은 원두일수록 부피 대비 무게가 더 무거워요.
그래서 똑같이 레벨링을 해봐도 그런 아이들, 약배전 쪽의 커피들은 막 22g, 21g 이렇게 담기는 걸 볼 수가 있고,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에스프레소 베이스의 이제 중강 배정 원두를 쓰고 있는데 아바트론 뭐 한 50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원두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담아봤을 때 이 바스켓의 조건에서는 한 20.5g 정도가 담기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정도에서 플러스 2g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거꾸로 하는 방법들도 있어요. 한번 22g으로 담아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거꾸로 하냐? 맨 처음에 원두를 그냥 많이 담아보세요. 지금 23g이니까 좀 덜어내고, 좋습니다. 22g 정도가 담기게 됐고, 22g일 때 레벨링하고 탬핑을 해주게 됩니다. 레벨링 후 탬핑을 마친 후에 장착을 하시는데, 장착할 때 살짝은 뻑뻑한 느낌이 있다. 그 정도가 이제 최대 도지약이에요. 그 머신에서의. 그러니까 지금 바스켓은 생각보다 큰 편의 바스켓으로 확인될 수가 있고요. 22g을 담았는데도 편안하게 장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23g까지 이 정도 장착을 해주시는 게 좋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2, 3g까지는 사용을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왜 마이너스 2, 3g까지냐? 마이너스 4g, 뭐 18g 바스켓인데 18g 담으면 안 될까요? 라고 하시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담아서 세팅을 하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두양은 적어지니까 물의 통과가 또 빨라질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입자를 또 얇게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입자는 얇은데 얘네들이 물이 적셔졌을 때 내부에서 부푸는 현상이, 블루밍 현상이 일어날 건데, 그 블루밍 현상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최대 부풀기가 너무 적으면은 어떻게 현상이 일어나면 퍽이 포터필터 바스켓의 중간에 내부에서 떠요. 그래서 물들이 커피를 안 통과하고 그냥 추출되는 경향의 채널링들이 또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도지량의 몇인지를 방금처럼 많이 담아서 사용 설정을 해보신 후에 그 다음에 뭘 하시면 좋다? 마이너스 2, 3g까지가 내가 사용하는 이 원두와 이 바스켓에서의 용량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먼저 여기서의 원두의 양 한번 담는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처음 봤었던 23g을 한번 담아볼게요. 오늘 혹시 세팅 몇이었죠? 21.5면 21.5. 21.5부터 한번 해볼게요. 21.5. 자, 21.5g 담겼고요. 그 다음에 맞춰져 있으니까 레벨링 디스트리뷰션이 있어서 레벨링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해서 레벨링을 했고, 그 다음에 캠핑을 해줍니다. 지금은 편의상 에스프레소의 그람수를 봐야 되는데 편의상 밀리리터로 보고 있습니다. 부피로 크레마 포함해서 보도록 할 거고요. 50ml를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50ml 뽑는데 27초 정도 에스프레소가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매니저님께서 지금 사용하는 원두 탄자니아 모시 AA를 쓰고 있는데, 그 워시드 프로세스의 커피고요. 그 커피를 세팅을 했을 때 오늘은 21.5g에 27초 그리고 50ml 정도가 나온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무것도 안 바꿀 거예요. 아무것도 안 바꾸고 도지약만 1g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약만. 22.5g 담았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추출되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는 걸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두 1g만 주고 이제 늘어나거나 줄어든다라고 해도 평균적으로 오차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5초 정도씩 벗어나거든요. 많게는 뭐 7초, 10초씩 변경될 때도 있어요. 자, 지금 34초. 그럼 아까 27초 대비 약 7초 정도 더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같은 밀리리터의 커피기는 하지만 우리 근데 이제 같은 용량의 물에 들어갔을 때는 방금 사용한 22.5g의 추출 쪽이 훨씬 더 에스프레소 농도가 진했으니까 똑같은 용량의 테이크아웃 컵에 들어가도 농도는 더 진하게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추출되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렸고, 이제 오늘 세팅한 값 대비 더 많은 추출되는 성분들이 녹아 있을 수 있다 보니까 분명히 이제 과다 추출 성향의 이제 커피가 좀 나올 수 있을 거를 여러분들은 예상을 하셔야 돼요. 과다 추출의 뉘앙스는 어땠어요? 굉장히 먹어보면
텁텁했었고 쓴맛이 지배적일 수 있었다. 정말 그런지 한번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보는 건 우리 매니저님 심심할 수도 있으니까 매니저님을 이 자리에 초청을 해서 한번 또 센서리적인 것들 한번 표현을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들어오시죠. 네. 공간이 없어서 저 혼자만 들어와 있었어요. 제 비만이라서. 잘 보일 거예요 이제. 자 한번 드셔보세요. 그게 27초. 그게 34초. 22.5g. 어떤 차이가 있죠? 얘가 쓴맛이 더 나니까 네. 단맛들도 더 안 느껴져요. 한번 저도 먹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쓴맛이 지배적이고 굉장히 텁텁합니다. 34초 추출됐던 것들은. 그리고 지금 추출한 27초 쪽이 훨씬 더 깔끔하고 클린한 성향들을 좀 띠고 있고, 일단은 커피 색깔만 봐도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더 진해요. 당연히 22.5g이 TDS 값을 찍어봐도 훨씬 더 당연히 이제 이론상으로도 높게 나오고 수치도 당연히 높게 나올 것인데, 그럼 도지향은 언제 높여서 써야 되나요? 라는 질문들을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그쵸? 네. 그 도지향들이 언제 높이셔야 되냐면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지향을 높이면 바디감이 더 증가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방금 세팅한 값, 만약 21.5g에서 먹어봤는데 커피가 약간 뭔가 입안을 채우는 듯한 오일리한 느낌들이 좀 적다. 그렇다라고 했었을 때 바디감을 이제 올리기 위해서 원두 1g 올립니다. 그렇게 추출을 해서 세팅을 하시는데, 그럼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돼요? 34초가 되잖아요. 그때 이제 추출량을 5ml 정도 줄여서 추출을 하거나 아니면 입자를 한두 움큼 정도는 굵게 가져가시면서 도지향을 올리셔야 돼요. 바디감이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그럼 바디감 언제 줄여야 되나요? 라고 했었을 때, 너무 이제 많은 도지향을 쓸 때나 뭐 그럴 때도 당연히 있겠지만, 아까 말했죠. 최소 도지향은 좀 정해져 있다라고. 최소 도지향 이하로 내려가면 채널링이 발생합니다. 그 바스켓에서. 그건 주의사항이고, 그거는 불변하지 않아요. 그거는 바텀리스 포터 필터로 나중에 채널링 편 할 때 또 나와드릴 거예요.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도지향을 언제 줄여야 되나요? 라고 했었을 때, 지금 우리 매장에서 사용하는 잔 용량 대비 너무 커피가 농도가 진하다라고 느껴진다라고 했을 때는 원두를 1g 줄이고 오히려 입자를 좀 얇아지는 쪽으로 해서 단맛을 좀 이끌어내는 추출을 좀 더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물론 지금 상관관계가 사실 추출량, 입자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다 맞물려 있는데, 그건 추후에 뭐 입자 편이나 그 다음 추출량에 대한 편들을 논리를 알려드릴 때, 논란, 큰일 날 뻔했네. 그런 부분들을 알려드릴 때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이랑 같이 복합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지향을 내리는 방법에서는 오히려 도지향이 적어지니까 추출 속도가 빨라질 거고, 빨라지는 것들을 입자를 얇게 해줌으로써 단맛이 더 이끌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이론들까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그러면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보죠, 매니저님. 자, 일단 도지향은 어떻다? 머신과 바스켓에 맞춰야 된다, 안 맞춰야 된다? 맞춰야 된다. 그쵸. 그러면 최대 도지향과 최소 도지향을 먼저 일단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맛에 의거해서 그 범위 내에서 도지향은 조절이 되셔야 된다. 그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리가 다 됐겠죠? 네. 궁금하신 것 댓글 남겨주시면은 좋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또 이제 저희가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의 에스프레소 정보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상 블랙그라운드 커피 리뷰였습니다. 안녕!